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만원씩 쥐어주자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몇 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좌파 학자나 사회운동가들이 좋아하는 정책이었는데 최근에는 우파에서도 지지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소득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한 현금급여를 매달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한다는 선별적 복지와는 대비되는 개념이죠. 한 사회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연령, 소득 수준, 자산 수준을 막론하고 무조건 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복지제도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기본소득제도는 개인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또 매달 혹은 매주 꾸준히 지급하며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본소득의 논의는 과학기술이 진화되면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우려와 특정 기업이 모든 부를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기본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AI를 가진 몇몇 기업만이 세상의 모든 부를 독식하고 로봇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사람을 채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AI를 다루고 로봇을 다루는 상위 1%만 살아남고 나머지 99%의 인간들의 지능과 기술은 더 이상 쓸모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사회가 도래하면 국민소득과 같은 99%를 위한 복지제도의 마련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보통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고 복지 자체가 확대되길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의 자유방임주의자들이나 보수 정치인들 중 일부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제도가 단순할수록 시장 왜곡이 줄어들어 사회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이죠. 즉, 기본소득은 국가가 개인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끝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복지 행정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지를 챙기기 위해 공부하고 알아봐야 하는 일반인의 수고로움, 이를 관리하고 심사하고 설계하는 행정비용을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적 차원에서보다는 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험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두 나라인 핀란드와 미국의 알래스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하에서 기본소득제를 실험했던 나라가 바로 핀란드입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핀란드의 골칫거리는 실업수당 덕분에 실업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핀란드의 총리는 우파 혹은 중도 성향의 기업인 출신 유아 시필레였는데 그는 실업수당만 받고 일을 안 하려는 자들이 일을 하러 가게끔 하는 정책을 씁니다. 즉,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이들을 일터로 나가게 하는 방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해보고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죠. 2017년에서 2018년 2년간의 실험 결과 2019년 2월 1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실제 실업률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었다 였습니다.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근로의욕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던 것이죠. 그러나 기본소득 대상자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 건강, 사회에 대한 신뢰와 같은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더 나았다라는 결과치를 얻기도 했습니다. 즉,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사람들의 기분은 좋아지긴 했지만 복지제도의 최대의 적, 근로의욕 상실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낮추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한편 자본주의의 끝판나라 미국에서도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바로 알래스카주에서 말이죠. 알래스카는 오래전부터 기본소득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자원 판매로 조성된 금액의 25%를 연구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1980년대부터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배당 형식으로 알래스카 주민에게 지급합니다. 그저 1년 이상 알래스카주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고 다른 주에서 받은 혜택이 없고 범죄자만 아니면 됩니다. 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2018년은 1,600달러, 연 192만원 정도, 2017년은 1,100달러, 연 132만원 정도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습니다.
천연자원을 매각하고 그 수익금 일부를 배당하니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제도는 천연자원을 모두의 공유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천연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공유자원에는 땅, 석유, 데이터를 예시로 많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각광받는 것이 바로 데이터인데요. 인공지능의 핵심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특정 기업이 만들어내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글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지만 그 정보는 구글이 만든 것이 아니죠. 그렇게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MS와 같은 기업들은 수많은 유저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으니 이들이 벌어들인 돈 중 일부는 사실상 공유자원을 이용한 것이므로 국민 모두에게 나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실리콘밸리의 갑부들은 이런 아이디어에 공감하며 기본소득제를 찬성한다고도 주장함에 따라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특별한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IT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나 카카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업이익 수준은 7천억 원,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자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계산한 내용에 따르면 알래스카처럼 월 2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세부담이 5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하며 월 7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이라면 현재 대비 2.5배의 세금, 월 90만원 수준이라면 현재 대비 3배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진제 하에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 생산성 높은 고소득자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고소득층의 돈으로 메꿔주니 고소득층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감소하며 외국으로의 이탈이 증가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정해진 장소에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 교신은 물론이고 모든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생산 공장도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에 짓기에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고소득자의 누진세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기업을 유치하고 부자들을 오게 하여 경제를 순환시키길 원하기 때문이죠. 부자들과 기업을 유치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 싱가포르는 날도 따뜻하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실제 많은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계화로 부자가 국경을 넘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자 증세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씁쓸한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누진세 세금 수준은 부자나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가지 않을 정도로 세팅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면 안타깝게도 더 넓은 대상에게 증세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기존의 최저소득보장제도는 하위 4%를 위해서 96%가 낸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기본소득제는 전 국민에게 돈이 지급되긴 하더라도 상위 33%의 경우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많아지는데요. 결국 하위 67%를 위해서 상위 33%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제도는 마치 상위 1%의 돈으로 99%에 지급된다는 개념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상위 1%에 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위 33%는 하위 67%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위층은 이러나 저러나 받는 돈은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간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성취를 이룬 자들은 이 제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또 미국 첨단 IT 기업, 데이터 기업들은 데이터가 공유자원이라며 인공지능 세금, 데이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형성된 재원은 인공지능, IT 강국인 미국에서만 쓰이겠죠. 미국 기업이 번 돈이 우리나라에서 쓰여진다는 생각은 우리만의 바램일지 모릅니다.
구글, 애플, MS와 같은 0.1%가 모든 부를 독식하고 있다면서 곧 여러분의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공포심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경제정책은 단순히 그럴싸한 스토리텔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복지제도는 좋은 의도로 시도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외국 사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